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문희입니다. 예리입니다. 자, 오늘은 쿠팡 2편 로켓 배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쿠팡 얘기를 좀 한 마리 쭉 길게 하고 싶긴 한데 그러면 이제 한 40분, 30분 뭐 이렇게 넘을 것 같아서 네, 얘기가 길어서 좀 로켓 네. 배송 얘기 또 할 얘기가 많으시다고요. 네네, 또 에디 군이 또 편집하는 또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편집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오늘은 2편 이제 로켓 배송에 대해 얘기할 건데 로켓 배송에 대해서는 이게 좀 수치적인 부분이 좀 사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걸 말로 이렇게 다 풀어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중간중간에 수치적인 디테일한 거는 어느 정도 넘어간 다음에 제가 저희 블로그 URL을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 블로그에 저희가 수치적인 것들은 좀 커버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다음 뭐 제가 에디한테 최대한 뭐 보내드릴 수 있는 자료들은 최대한 보내서 이미지를 첨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로켓 배송에 대해서는 에디 로켓 배송 뭔지 아시죠? 네, 뭡니까? 뭐 시켜본 적은 없는데 로켓 배송 시켜본 적이 없어요? 오늘 몇 시까지 시키면 내일 아침까지 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건 로켓 프레시입니다. 아. 새벽 배송이고 네. 로켓 배송은 그냥 다음날 무조건 도착 보장.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아마존 프라임 같은 거죠. 예. 아는 분이 그 쿠팡 배송을 하고 계세요. 쿠팡맨으로? 네, 쿠팡맨 하고 계신데 그게 무슨 별이 떠서 예. 만약에 비가 오면 원래 쿠팡맨들이 있고 외주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쿠팡플렉스. 그 외주에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도 쿠팡플렉스 얘기가 나옵니다. 네, 비가 오면 그 외주들이 갑자기 다 쉬어버린대요. 그러면 갑자기 쿠팡맨들에게 갑자기 뭐 메시지가 온다 그러네요. 뭐라고? 저부터 그러니까 로켓 배송인지 뭐다 아. 로켓 뭐라고요? 로켓 배송? 말고 로켓 프레시? 그거 뭔지 모르겠는데 예. 딴 거 제끼고 그거부터 해! 막 이렇게 지령이 떨어진대요. 그럼 그걸 이제 비 오는데 싸워야 된다고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내부자 소스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뭐 몰랐던 얘기인데 네. 하여튼 로켓 배송이 이제 아마존 프라임 같은 거예요. 아마존 프라임 뭐냐면 아마존에서 이제 미국은 땅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에서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 구매하면 2일 안에 배송해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이랑 이제 쿠팡의 로켓 배송은 어떻게 보면 같은 전략인 건데 그런 것들을 흔히 말해서 락인 전략이라고 합니다. 락인, 고객을 가둬버리는 그런 전략은 네 번째에 대해서 쿠팡의 전략에 대해서는 네 번째 이야기 때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고 어쨌든 이제 아마존은 락인 전략으로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전략을 쓴 거고 쿠팡은 락인 전략으로 로켓 배송이라는 전략을 쓴 거죠. 그러면 이 로켓 배송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로켓 배송은 아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에디 말대로 몇 시까지 주문하면 내일 무조건 도착을 보장해주는 그런 배송 서비스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택배사를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택배를 운영하겠다, 물류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게 이제 로켓 배송인 거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거의 좀 획기적인 그런 거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온라인 이커머스하고 유통 물류 어떤 치킨 게임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고 그래서 이제 로켓 배송에 대해서 이렇게 이유라던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타 택배 회사랑 비교해서 로켓 배송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로켓 배송은 2015년에 시작했는데 2014년 뭐 그때부터 시작하고 2015년에 이제 좀 화제가 되면서 2015년 쿠팡 CEO가 뭐 신문기사에서 밝힌 내용으로는 2015년까지는 연말까지 5,000명, 2016년 연말까지 뭐 10,000명, 2017년 연말까지 15,000명 뭐 이런 식으로 쿠팡맨을 늘려서 물류를 다 커버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뭐 대부분 이런 서비스들은 서울 경기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사람이 구해지고 시스템이 갖춰져야 인프라가 갖춰져야 전국 배송이 가능해지잖아요. 아직도 일부 지역은 쿠팡맨이 없는 지역은 한진택배인가 연합해서 이렇게 배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9년 지금에도. 그러니까 계획은 그랬는데 지금 그럼 2019년 쿠팡맨 몇 명일까요? 계획은 15,000명까지 늘린다는 거였는데 지금 쿠팡맨 몇 명일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네. 대부분 사실 모르죠. 관심도 별로 없고. 근데 지금 쿠팡맨이 5,000명이 안 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쿠팡에서 공개하지 않으니까 어떤 데는 4,000명대 초반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기사도 있고 4,000명대 후반이다라고 나오는 기사도 있는데 5,000명이 넘는다는 기사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4,000명대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2015년에 5,000명을 달성한다고 했는데 2016년에 10,000명이고 2017년에 15,000명이고 2019년 현재 5,00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뭐 다른 택배회사 협업해서 그쪽에 인프라를 쓴다든지 아니면 비정규직을 쓴다든지 그렇죠. 아닐까요? 왜냐하면 쿠팡의 로켓 배송 때문에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온라인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1편에서 얘기했던 뭐 거래액이든 매출액이든 뭐든 간에 쿠팡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 매년 뭐 거의
60%인가? 뭐 그 정도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성장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예, 올해 2019년 1월 기사 보면 하루 물동량이 뭐 170만 개를 넘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그냥 생각해보면 대한통운, CJ 대한통운이 한국 택배 그 물류 택배 회사에서 점유율이 1등입니다. 1위. 압도적인 1위 업체인데 점유율이 45%인가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대한통운 하루 물동량이 한 4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럼 쿠팡은 대한통운 물동량의 한 40%까지는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한통운 택배회사 몇 명이냐? 대충 한 17,000에서 18,000명 정도 예상하거든요. 네. 그러면 17,000에서 18,000명의 40%면 몇 명이어야 됩니까? 동일한 물동량을 소화하려면 18,000명의 40%면 몇 명이죠? 합하면 9,000명이잖아요. 그러면 40%면 대충 8, 4, 32, 7,200명인가요? 최소한 쿠팡맨이 7,200명, 뭐 8,000명은 돼야 대한통운이랑 비슷한 수준의 어떤 그 물량을 소화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지만 5,000명이 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쿠팡맨이 어디서 뭐 데모한다, 뭐 이런 기사 보신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이 기사 이제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미지 이렇게 보내드리면 지금 쿠팡맨이 뭐 공공운수 노조에 의하면 쿠팡맨 평균 근속 연수가 2년 마이너스 2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건은 계속 늘어나는데 뭐 물건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급여량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일을 하루에 8시간 해서 100만 원을 받는데 너 앞으로 10시간 일해. 그러면 똑같은 돈을 받고 일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만큼 급여를 올려줘야 되겠죠. 너 10시간이 아니라 이제 12시간 일해. 그러면 그러니까 쿠팡맨이 실제로 근무 시간이 이렇게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데이터는 뭐 공개된 게 없으니까 제가 뭐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예. 주는 돈이 똑같은데 너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내가 한 달에 1,000개 배송하고 100만 원 받았는데 1년 뒤에는 나 지금 한 달에 2,000개 배송하는데 똑같이 100만 원 받아. 그럼 그거를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수긍 못하죠. 왜냐면 기존 택배사들은 거의 개인 사업자잖아요. 뭐 방식은 아시죠? 자기 차 가져와서 지집해가지고 그 개인 사업자 해가지고 택배는 어떤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다 지역마다 자기 구역마다 개인 사업자로 자기가 배송하는 것마다 건당 수익을 받아서 자기가 1,000개 보내는 거하고 2,000개 보내는 거하고 당연히 수익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불만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보내는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근데 쿠팡맨들은 쿠팡은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자기가 배송해야 되는 물량은 많아지는데 급여는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힘드니까 계속 그만두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계획대로 5,000명, 10,000명, 15,000명이라는 그 계획대로 쿠팡맨이 늘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물량은 늘어나는데 쿠팡맨은 늘어나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에디가 말한 대로 외주 업체를 이용하거나 또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게 쿠팡 플렉스라는 겁니다. 쿠팡 플렉스 검색해 보시면 아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쿠팡 물량을 대신 알바로 배송해주는 사람들이 쿠팡 플렉스예요. 쿠팡 플렉스 회원이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거기 설명에 의하면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니니까 뭐라고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직접 해보고 말씀드리면 더 좋을 텐데, 그 뭐 시스템이 뭐 자기가 뭐 지역을 선택하고 자기가 뭐 선호하는 아파트를 선택하고 그러면 이제 그쪽에 배송할 수 있게 우선적으로 배송 그 지역을 할당해주는 뭐 그런 시스템인가 봐요. 근데 물론 뭐 자기가 선호하는 대로 100% 다 할당되는 건 아니고 뭐 최대한 그렇게 이제 뭐 지방 이런 게 있나 봐요. 1지방, 2지방, 3지방 그런 식으로 해서 건당 750원에서 1,500원, 뭐 새벽 배송 같은 경우 프로모션 걸리고 하면 2,000원까지 뭐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 정년퇴직하시고 딱히 할 게 없으셔가지고 쿠팡 플렉스를 하러 갔었는데. 아 진짜 가셨어요? 네, 가셨는데. 네. 저희 아버지 차가 이제 뭐 벤츠 E클래스를 타시거든요. 저희 아버지 차가 벤츠 E클래스인데 벤츠 E클래스를 몰고 쿠팡 플렉스를 하러 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쿠팡 플렉스 이거는 뭐 서민들 뭐 어쩌고 이렇게 뭐 이런 건데 벤츠 타는 사람이 쿠팡 플렉스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항의가 엄청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쿠팡 측에서 연락을 한 건지 뭐 누가 연락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뭐 좀 오지 말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벤츠 타다가 사업이 망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근데 뭐 사람들 같은 그러니까 뭐 E클래스 뭐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E클래스 엔트리인데 하여튼간에 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쿠팡 플렉스 하러 갔다가 퇴짜 맞았다고 굉장히 기분 상해하셨던 하여튼 그랬었는데, 결국에 쿠팡 플렉스의 문제는 뭐냐? 쿠팡 플렉스는 두 가지 문제를 유발하는데,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별도의 판관비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용 증가의 요인이 되죠. 왜 비용 증가가 되냐? 10만 명을 관리하려면 그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 막, 야,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에디가 사는, 나는 이태원, 이태원 요구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야. 그리고 정말 필요한 예를 들어서 구역이 있을 수 있잖아. 정말 좀, 예를 들어서 약간 오지 같은 지역? 그런 데는 아무도 신청 안 하고, 사람들이, 서울 경기는 어차피 사람의 인구 밀도도 높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배송하기도 그나마 좀 쉽고, 예를 들어서 주복 같은 경우는 또 높고, 막 엘리베이터 있고 그러면 더 배송하기 쉽잖아요. 주복 뭐 한 건물에 막 600세대, 700세대 들어가 있으면 거기 배송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꿀이잖아, 그나마. 그렇잖아요. 빌라 배송하는 사람은 엄청 고생하잖아.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해방촌 같은 여기, 이런 데는 더 고생하잖아. 막 언덕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신청하는 사람 별로 없고, 주복이나 아파트는 신청하는 사람 많고, 그러면 이걸 또 배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판관비가 기본적으로 증가하고, 두 번째는 로켓 배송하는 그 쿠팡맨들의 개당 어떤 그 비용, 그러니까 개당 물류 배송 비용이 대충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600원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6에서 700원 사이.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쿠팡플렉스는 건당 750원에서 1,500원 프로모션 걸렸을 때 2,000원이에요. 그럼 비용이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쿠팡플렉스는 당연히 비용 증가 요인이에요. 근데 쿠팡플렉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늘어나는 물량을 로켓 배송으로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쿠팡맨들이, 쿠팡맨이 아니라 쿠팡맨 맞죠? 쿠팡맨들이 이렇게 이걸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용자 측의 입장이지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래도 노조분들의 어떤 이거를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좀 노조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노조 결성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이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이 좀 더 향상돼야 되고 좀 더 보장돼야 된다는 잡설을 잠깐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의 쿠팡을 만든 건 로켓 배송이 맞지만, 로켓 배송 때문에 쿠팡이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도 맞다. 물류센터 짓는데 돈 쓰고, 쿠팡맨 하면 차도 사야 되고,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결국엔 고용도 제대로 안 되고, 쿠팡 플렉스 통해서 비용도 증가되고, 그래서 쿠팡의 어떤 적자 규모, 올해, 아까 1편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쿠팡의 적자 규모 1.2조 올해 예상하는데, 물론 좀 애널리스트 분석이라 맞을지 틀릴지는 그때 가봐야겠지만, 어쨌든 작년에 조단위 손실이 났으니까 올해도 조단위 손실은 거의 기정사실이고요. 그 손실의 가장 큰 퍼센테이지가 제가 볼 땐 로켓 배송 때문이 아닌가. 결국에는 지금의 쿠팡을 만들어준 건 로켓 배송이지만, 쿠팡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도 로켓 배송일 수도 있다. 그러면 쿠팡이 이런 로켓 배송을 왜 했냐? 아까 얘기했지만 쿠팡은 강력한 락인 전략의 하나로, 고객을 가두기 전략의 하나로 로켓 배송을 할 거지만, 실제 돈이 없으면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 돈이 있어서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은 누가 줬냐? 하여튼 손정희 회장님께서 뒤에서 큰 어마어마한 쩐을 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죠. 그럼 결국에 어쨌든 이 전략이 맞냐 틀리냐는 우리가 이 4편에서 나중에 얘기해보고, 어쨌든 로켓 배송의 현 상황, 그 다음에 로켓 배송과 어떤 대한통운의 비교, 그런 식을 통해서 로켓 배송 그 쿠팡맨들이 얼마나 그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열악하다고 표현하기 그렇고, 제가 경험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업무량이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 어떤 이 쿠팡이 굉장히 어려운 이 이유, 그런 거에 대한 배경 설명, 그런 로켓 배송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켓 배송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쿠팡 3편은 이제 손정희, 그 다음에 우리 비전 펀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얘기하고 마지막 이제 4편, 그럼 쿠팡의 이 전략은 과연 옳은 전략이었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